서울 고법원장님,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특별한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1994년에 10월 21일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 30주년째 되는 날이고요. 제가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부원장님, 돌아오는 29일은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금 막 생각은 잘 안 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 전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지금도 피맺힌 절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규명과 피해자 처벌,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피해자 명예회복을 말씀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근무하면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제가 다소 장황하겠지만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은 동아건설의 부실 시공과 서울시의 유지관리 잘못이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이 발달하지 않아서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시죠? 네. 그 후에 240일이 지난 후에 6월 29일 날 530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정말 빗발쳤고 해외에서조차 정말 한국이 조롱거리 됐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야만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자 법원이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듯이 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과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내에서 교량의 안전유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종의 공동과실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더 안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2014년에 다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304분이 돌아가시는 엄청난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다시 국민들이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아시겠지만 선박회사와 화물 고막업체 그리고 선원들은 당연히 이종의 과실이지만 공범이 인정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탈출한 선원들 그리고 죽어가는 피해자들 보고서도 탈출한 선원들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용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저는 법원이 이종 과실의 공동정범을 넘어서 고의범까지 인정한 것은 정말 전향적인 판결을 이뤄낸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국민들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그 피맺힌 절규를 들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법원이 더디지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법의 해석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2년 전에 이태원에서 159분이 돌아가시는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법원은 또다시 무죄를 선고해서 유가족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가는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법 뒤에 숨고 대롱으로 하늘을 보듯이 좁은 법 해석만 법원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이직에만 책임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로부터 이게 나라냐 이런 절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무죄라도 확신했는지 망언을 쏟아내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태원 참사 판결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공직자의 책임이고 이 책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법원이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것은 사글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도하고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이 1도 없는 윤석열 검찰 정권에 법원이 일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절규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소리 지르게 됐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와 피해자 명예 회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국가기관과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이것이 나쁜 선례가 돼서 계속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대형 참사의 예를 들어드린 거, 말씀드린 거, 바로 이런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법원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 그리고 고위직, 이런 사람들을 엄중 처벌했다면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없었다. 원장님, 이 메시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세월호 3사 때에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에도, 이태원 참사 때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정말 진실규명, 피해자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 다시는 죄 없고 M1 국민만 이렇게 절규하지 않도록 유가족과 피해자의 피 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원장님.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책임 있는 자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참사는 다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법원의 사명이 뭐냐? 법원이 다시는 이런 국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나쁜 선례를 계속 만들어지고 대형 참사에 법원이 협조하는 결과가 된다. 이걸 막아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게 준 막중한 사명이라 법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 여러분들의 그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법원이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아마 1심 재판부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재판하다 보니 유가족들한테는 좀 섭섭한 그런 재판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다 봅니다. 아마 곧 또 항소돼서 또 재판이 또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걸 헤아려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